돈 좀 벌어보려 주식 시작했다가 마우스만 잡으면 손이 덜덜 떨리시나요? 아니, 주식 창만 쳐다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요. 억울하게 손해본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당신에게 드디어 마침내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투자법만 알면 마우스 떨 일이 절대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법은 도박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려 좌절하고 이유도 모른 채 손실을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치밀한 과학적 접근으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챕터 1. 99% 투자자가 모르는 승률 90% 마인드셋의 비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거나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 마인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확률과 통계의 게임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개별 거래에서의 손익보다는 전체적인 수익률과 위험 관리에 집중합니다. 이들에게 투자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과학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투자 마인드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손실은 투자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투자에서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마치 프로 스포츠 선수가 매일 꾸준히 훈련하여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챕터 2. 월 1,000만 원 수익의 90%를 결정하는 초기 준비의 모든 것. 주식 투자에서 성공의 90%는 실제 투자를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을 알고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 성장주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 기반의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각각의 투자 방식은 서로 다른 분석 방법과 위험 관리 기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자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자금은 반드시 생활비와 완전히 분리된 여유 자금이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돈이어야 합니다. 이는 심리적 압박 없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조건입니다.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자금 대비 단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중, 손실, 한도, 수익 실현 기준 등을 미리 명확히 정해둬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감정적인 순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정보 수집, 체계도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어떤 뉴스와 정보를 참고할 것인지, 어떤 분석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얼마나 자주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투자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챕터 3. 연수익률 300% 달성한 투자 고수들의 공통 DNA 분석. 성공하는 투자자들을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 비밀을 파헤쳐보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철저한 기업 분석 능력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지 않고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모델, 경쟁력,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들은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마치 그 회사의 임직원처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감정 통제 능력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휩싸여 급매도하거나 상승장에서 탐욕에 사로잡혀 무분별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이들에게 투자는 감정의 게임이 아니라 논리의 게임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의지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결과를 꾸준히 분석하고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 투자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그들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핵심 원칙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포트폴리오 분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모든 자금을 집중하지 않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큰 손실을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챕터 4. 초보도 따라하면 성공하는 실전 매매 기법 완전 공개.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매매 기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실용적인 기법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조화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포착하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투자할 종목을 선별합니다. 이 두 분석 방법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면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동평균선, 상대강도 지수, 볼린저 밴드 등의 지표들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들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량과 함께 분석할 때 더욱 정확한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의 성장률,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등의 재무지표들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해당 산업의 전망과 경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수 전략에서는 분할 매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수함으로써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입니다. 챕터 5. 재현성 100% 보장하는 트레이딩 시스템 구축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운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말입니다. 재현 가능한 트레이딩 시스템의 핵심은 명확한 규칙 설정에 있습니다. 언제 매수할 것인지, 언제 매도할 것인지, 손절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투자 결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백테스팅은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의 투자 전략이 실제로 수익을 냈을지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략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 규칙도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전체 자금 대비 몇 %까지 손실을 감수할 것인지, 단일 종목에 몇 %까지 투자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큰 손실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투자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최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택했더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핵심은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팔고 있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혀 주식을 사고 있을 때는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지지선 근처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를 고려하고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도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 신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 전략에서는 수익 실현과 손실 제한의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는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적절히 수익을 실현하고,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때는 빠르게 손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할 매도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주가 상승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에서 유용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탐욕과 공포는 투자의 가장 큰 적이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욕망 제어의 첫 번째 원칙은 미리 정해둔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냉정한 상태에서 미리 세워둔 투자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는 마치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꾸준히 작은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손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실에 대한 부정과 집착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은 투자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빠르게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 일기를 쓰는 것도 욕망 제어에 도움이 됩니다. 매매할 때마다 그 이유와 감정 상태를 기록하고 나중에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조급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투자 성공의 비결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감정을 제어하고 재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는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고급 전략들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챕터 6. 월 3천만 원 벌어들이는 숨겨진 고수들의 섹터 로테이션 전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수익 기회는 바로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이는 경제 사이클에 따라 각기 다른 산업 섹터가 순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이용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단순히 개별 종목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섹터 로테이션의 핵심입니다. 경기는 회복기, 확장기, 둔화기, 침체기의 4단계를 반복하며 각 단계마다 유리한 섹터가 다릅니다. 회복기에는 금융주와 소비재주가 강세를 보이고, 확장기에는 기술주와 산업재주가 주목받습니다. 둔화기에는 방어적 성격의 유틸리티주와 생필품주가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며, 침체기에는 헬스케어주와 통신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입니다. 금리 변화도 섹터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은행주가 수혜를 받지만 부동산주나 유틸리티주는 부담을 받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성장주와 기술주가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수출 중심의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가 혜택을 받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내수 소비주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항공주, 정유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글로벌 경제 동향과 환율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섹터별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도 관련 섹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가 상승할 때는 정유주와 석유화학주가 수혜를 받지만 항공주나 운송주는 부담을 받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리나 철광석 같은 산업용 원자재 가격 변화는 건설주와 철강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연관성을 파악하여 투자하면
더욱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챕터 7. 기관 투자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차트 분석의 진짜 비밀.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차트 분석의 핵심 비밀을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 도구들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고급 차트 분석 기법들은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격 패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단순히 주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격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상승 신뢰도가 높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매도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캔들스틱 패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망치형, 도지형, 벼령 등의 반전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들은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근처에서 나타날 때 더욱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또한 연속된 여러 캔들의 조합을 통해 더욱 정확한 시장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추세선 분석에서는 단순히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추세선의 기울기와 지속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가파른 상승 추세선은 지속 가능성이 낮고 조정 위험이 크며 완만한 상승 추세선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의미합니다. 추세선이 여러 번 터치될수록 그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동시에 돌파했을 때의 파급력도 커집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일어날 때 38.2%, 50%, 61.8% 되돌림 수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거나 반대로 이 수준을 하향 돌파할 때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챕터 8. 연간 500% 수익률 달성하는 옵션과 파생상품 활용법. 일반적인 주식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을 위해 옵션과 파생상품을 활용한 고수익 전략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는 높은 수익률과 함께 높은 위험도 수반하므로 충분한 학습과 준비 없이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콜옵션을 활용한 레버리지 전략은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콜옵션을 매수하면 실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의 시간가치 감소와 변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풋옵션을 이용한 해지 전략은 보유 주식의 하락 위험을 보호하는 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보유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될 때 풋옵션을 매수하면 주가 하락 시 옵션 수익으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커버드 콜 전략은 보유 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추가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스프레드 전략은 서로 다른 행사가나 만료일을 가진 옵션을 조합하여 위험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불 스프레드는 완만한 상승장에서, 베어 스프레드는 완만한 하락장에서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방향성 예측이 틀렸을 때의 손실을 제한하면서도 수익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챕터 9.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거시경제 분석의 모든 것.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되려면 개별 기업 분석을 넘어서 거시경제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지역의 경제 변화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주식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와 신흥국 자본 유출을 야기하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는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건전한 경제 성장을 의미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을 유발하여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는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므로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고용 지표는 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실업률 하락과 일자리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고용 증가는 임금 인상 압력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에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은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비용 증가로 기업 수익성에 부담을 주지만 정유주나 석유화학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유리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는 부담이 됩니다. 챕터 10.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는 미래형 투자 전략.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과거의 경험과 직감에만 의존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대체 데이터 활용은 미래형 투자의 핵심입니다. 위성 이미지를 통한 주차장 분석으로 리테일 기업의 매출을 예측하거나 소셜미디어 감성 분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변화를 파악하는 등 전통적인 재무제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퀀트 투자 기법의 대중화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수학적 모델링과 통계적 분석, 기법들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썬이나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투자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ESG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정부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ESG 우수 기업들이 미래에 더 큰 성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마주 투자에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재생에너지 등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선도 기업들을 발굴하여 장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시장의 비효율성과 인간의 감정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틈새를 찾아내는 능력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구와 방법론을 배우되 투자의 기본 원칙인 가치 평가, 위험 관리, 분산 투자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한 모든 전략과 기법들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학습과 실천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시장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50억 원을 벌 수 있는 비밀을 단 10초 만에 알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혹시 23년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상위 3% 부자가 된 남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넣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를 지켜준 슈퍼멘탈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끝없는 욕심에 휘둘리고 하락장에서는 불안에 떨었던 당신을 위한 확실한 투자 가이드입니다.
가미오카 마사아키는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투자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려줍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과 불안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주식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멘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조언은 많은 투자자들이 왜 번번이 실패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50억 원을 벌어다 준 그의 투자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칙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슈퍼멘탈의 핵심은 바로 기다림과 절제입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들 때 그는 침착하게 시장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패닉에 빠져 투매할 때 그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당신도 더 이상 시장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년의 투자 경험이 녹아있는 이번 영상을 통해 당신의 투자 멘탈을 점검하고 50억 원을 벌어다 준 진짜 투자자의 비밀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기회를 잡으세요. 챕터 1. 바닥에서 발견한 50억 벌어주는 멘탈의 비밀. 주식 투자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기술적 분석도 재무제표 분석도 아닙니다. 바로 심리입니다. 실제로 상위 3% 주식 부자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강철 같은 멘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상승장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독특한 심리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장은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연애 상대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감정에 휩쓸려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 냉정한 멘탈을 가진 소수만이 진짜 수익을 얻습니다. 주식 멘탈이 내 것이 되어야 투자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위 3%의 첫 번째 원칙은 주식 투자의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안전한 투자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리스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투자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가는 반복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투자가의 행동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파악해야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후에는 조정이 올 것을 예상하고 많이 떨어진 후에는 반등을 준비합니다. 이런 역발상 사고가 바로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챕터 2. 90%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와 성공 공식. 왜 주식 투자가의 90%는 실패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투자가의 행동 패턴을 보면 첫째로 그들은 절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주식판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설거지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수할 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봅니다. 성공한 투자가들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투자 관련 콘텐츠를 듣고 시장 동향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투자가의 심리 사이클을 보면 시장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 매수하고 극도로 낙관적일 때 매도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심리와 정반대입니다. 역발상으로 성공의 우위성과 희소성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팔 때 사고 모든 사람이 살 때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한 남들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적이 되라는 원칙입니다. 투자 원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주식 멘탈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내가 정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장의 중립성을 아는 것입니다. 시장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른 트레이딩에 대한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가가 목표하는 이상적인 심리 상태는 완전한 감정 중립입니다. 수익이 나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손실이 나도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챕터 3. 행동경제학으로 밝혀낸 투자 심리의 함정들. 투자가의 심리를 아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행동경제학은 우리가 왜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주식 멘탈 무기는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무기는 손절이라는 가장 높은 벽을 넘는 것입니다. 손실 회피성 편향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작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성공한 투자가는 미리 정한 손절 라인에서 과감하게 매도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큰돈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민감도 체감성 편향에 의해 처음에는 10만 원도 큰돈으로 느껴지지만 계속 투자하다 보면 100만 원, 1000만 원도 작게 느껴집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 감정이 영리한 마케팅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증권사나 투자 상품 판매업체들은 우리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비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합니다. 네 번째 무기는 물타기가 아닌 계획적인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 의존성 편향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산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무작정 추가 매수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계획적인 분할 매수는 미리 정한 가격대에서 정해진 수량만 매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감정에 호소하는 종목일수록 투자 원칙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다른 정보를 무시하거나 왜곡합니다. 특정 기업이나 테마에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지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여섯 번째 무기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리트 확장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좋은 뉴스는 과대평가하고 나쁜 뉴스는 과소평가합니다. 일곱 번째는 맨 처음 생각했던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콩코드 편향 때문에 이미 투입한 비용을 아까워해서 잘못된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무기는 소유한 종목에 지나친 애착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보유 효과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실제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아홉 번째는 본전 생각에 더 큰 손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링 효과로 인해 매수 가격에 매여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번째 무기는 화제성 높은 종목은 반드시 실속을 따지는 것입니다. 폰 레스포트 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최근에 들은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마지막 11번째는 강렬한 대중 심리가 버블을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갬블러의 오류로 인해 사람들은 과거의 결과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약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면 최강의 무기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릴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전략입니다. 챕터 4. 상위 3%만 아는 진짜 부자 마인드셋. 계속 성공하는 투자가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분석 리포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꾸준히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내 행동을 어떻게 제어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느끼되 행동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투자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닥치지도 않은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경제 붕괴, 전쟁, 자연재해 등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리스크 허용도와 리스크 내성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스크 허용도는 객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이고, 리스크 내성은 주관적으로 견딜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정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고려해서 투자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자기 봉사 편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실제로는 초기 성공의 대부분이 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역시 기세등등하게 우쭐댔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성공으로 자만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워런 버핏의 자산이 급증한 것은 60세가 넘고부터입니다. 젊을 때의 성과도 뛰어났지만 진짜 폭발적인 성장은 나이가 들어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투자에서 경험과 인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주식 멘탈을 유지하도록 힘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에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면 감정적 기복이 심해집니다. 가족, 취미, 운동, 독서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상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상위 3%의 마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는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둘째, 단기적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넷째,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투자 역량을 키웁니다. 실천을 반복하여 이상적인 심리 상태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가면서 멘탈을 단련해야 합니다. 챕터 5. 검증된 실전 주식 멘탈 투자법 완전 공개. 이제 실전에서 통하는 주식 멘탈 투자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멘탈을 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조는 자금 조달을 일부러 늦추는 것입니다. 급하게 투자금을 마련하면 심리적 압박이 커집니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천천히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관심 종목을 노트에 메모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메모가 아닌 손으로 직접 쓰는 노트를 활용하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종목명, 매수 이유, 목표 가격, 손절 가격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확실한 주식 멘탈 투자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법은 욕심을 버리고 돈을 노리는 것입니다. 대박을 꿈꾸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연 10%만 꾸준히 벌어도 복리 효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법은 기한과 액수가 있는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벌겠다는 목표는 심리적 압박을 만들고 성급한 판단을 유도합니다. 대신 과정 중심의 목표를 세웁니다. 세 번째 투자법은 수정 가능한 유연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 목표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처음 목표를 고수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법은 주식 투자는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비상금을 투자하면 심리적 압박이 커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 1년간 쓰지 않을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법은 마음이 흔들릴 때는 투자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흥분했을 때는 매매를 중단하고 시간을 두고 판단합니다. 급하게 결정한 투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섯 번째 투자법은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20년의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일곱 번째 투자법은 투자가의 심리를 차트로 밝혀내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본질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것입니다. 차트 패턴 뒤에 숨어있는 군중 심리를 파악하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식 멘탈은 평생의 무기가 됩니다. 한번 제대로 익히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구나 상위 3% 주식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투자 멘탈을 갖고 꾸준히 실행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당신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23년간 50억 원을 모은 이 비장의 투자법을 실행하는 순간 당신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백만장자들의 진짜 투자법을 마침내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경제 유튜브 구독자 23만 명, 수많은 사람들을 돈의 감옥에서 탈출시킨 가미오카 마사아키가 말하는 백만장자 아웃풋, 그 해답에 대해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때로 당신을 배신하지만 행동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껏 배워왔던 공부와 분석 중심의 투자법은 당장 잊으십시오. 수많은 책을 읽고 밤새도록 차트를 분석해도 왜 당신의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인풋 지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는 아웃풋, 즉 실행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가미오카는 수년간 1% 부자들을 연구하며 그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을 34가지 실전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단순한 투자 기술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마인드를 부자가 되도록 설계된 행동 시스템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행동할 때입니다. 인풋만 쌓다가 평생 가난할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행동하여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백만장자 아웃풋이 당신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챕터 1. 성공한 부자들의 투자 비밀을 완벽 복사하는 4가지 속전속결 전략.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빠른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투자 전략을 세우려고 몇 달씩 공부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투자를 시작합니다. 10만 원, 50만 원이라도 실제 돈을 넣어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체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속전속결 방법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전속결 방법은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미나에 갈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실제 투자를 해보십시오. 이론보다는 실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 역시 수십 개의 투자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정작 큰 수익을 낸 것은 직접 주식을 사고 팔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착수점 스피드 사이클 메소드입니다. 질보다 양을 우선하여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한 종목을 완벽하게 분석하려고 한 달을 보내는 것보다 10개 종목을 빠르게 분석해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지만 성공 경험을 쌓는 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네 번째 속전속결 방법은 90%의 아웃풋입니다. 착수까지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90% 정도만 분석해도 바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나머지 10%는 실제 투자를 하면서 채워나가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에 접근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더 큰 수익 기회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챕터 2. 시간이 돈이 되는 부자들만의 시간관리 투자법 5가지. 부자들이 시간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들만의 특별한 시간 활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시간을 최대화하는 5가지 메커니즘을 투자에 적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초 룰입니다. 뇌과학으로 증명된 곧장 행동하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1초 만에 결정하십시오. 그 1초의 망설임이 기회를 놓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을 보면 그들은 결정이 매우 빠릅니다. 충분한 분석이 끝나면 즉시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 100% 집중입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틈새 시간 활용 기술 중
베스트 3가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투자 뉴스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점심시간에는 보유 종목의 차트를 확인하며 잠들기 전 30분은 다음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중 자투리 시간을 모두 투자에 집중하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이른 아침의 스키밍입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아침 시간 활용법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2시간 동안 투자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합니다. 이 시간대는 뇌가 가장 활발하고 집중력이 높은 골든타임입니다. 또한 시장이 열리기 전이므로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동 즉시 개선입니다. 천천히 개선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투자 실패를 경험했다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하루라도 늦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5번째는 반성 노트입니다. 풀 죽어있을 시간이 있다면 손발을 움직이십시오. 투자 손실로 인해 우울해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챕터 3. 백만장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투자 성공 마인드셋 5가지. 성공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특별한 말버릇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성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는 말버릇은 나는 이 투자가 하고 싶어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다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정말 관심 있고 확신하는 분야에 투자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너무 신나라는 말버릇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나면 기뻐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투자하는 사람과 즐기며 투자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이번 실패는 언젠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반드시 당신을 도와줍니다. 투자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차후 성공을 결정합니다. 실패를 자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십시오. 네 번째는 이 기회를 잘 살려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눈앞의 사건은 긍정적인 일이 될 수도 부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모든 상황을 기회로 봅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급등해도 수익 실현의 기회로 봅니다. 5번째는 핸디캡이 있는 정도가 딱 좋아라는 말입니다. 낙관적인 정신력이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투자 자금이 적거나 경험이 부족한 것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장점으로 바라봅니다.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경험 부족을 새로운 관점의 장점으로 활용합니다. 챕터 4. 어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최강 투자 멘탈 단련법. 투자에서 멘탈 관리는 기술적 분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최강 멘탈을 위한 한계 돌파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계 돌파법은 원 포인트 의식 집중입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사라지는 각오법입니다. 투자할 때 수많은 변수와 위험 요소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정 마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라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다른 잡념들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도산 위기를 극복한 터닝 포인트도 이런 원 포인트 집중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 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일기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매일 투자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투자 결정과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십시오. 남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습관이 투자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혼잣말 인정입니다. 단 1초 만에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도 경험이다. 다음에는 더 잘할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멘탈을 회복시키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네 번째는 희망과 절망이라는 양손의 무기입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잘 굴러갑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희망을 무기로 더 큰 도전을 하고 실패했을 때는 절망을 무기로 더 치밀한 준비를 하십시오. 양쪽 모두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챕터 5. 연수입 2억 벽을 돌파하는 투자 고수들의 3가지 비밀 전략. 마지막으로 어떤 목표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수입 2억의 벽을 넘어서는 투자자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부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욕망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작은 부자들은 처음부터 숭고한 목표를 세웁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솔직한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도덕적으로 포장된 투자 목표보다 순수한 욕망이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로 큰 부자들은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첫 승자가 되고자 합니다. 작은 부자들은 모든 일을 멀티태스킹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한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큰 부자들은 행동 분석에 시간을 들입니다. 작은 부자들은 행동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단순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패턴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왜 이 투자가 성공했는지, 왜 저 투자가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투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투자에 임하면 곧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7가지 습관도 함께 익혀야 합니다. 100분의 1 계획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마이크로 액션을 실천하고 보상 효과를 이용하여 집중력을 높이며 목표 상상을 통해 하루의 마지막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업무를 시작하십시오. 또한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마의 커피 타임 같은 유혹을 피하고 배려의 리더십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며 충동 모티베이션으로 보수가 아닌 기분 좋은 이미지를 제시하고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충동적인 에너지를 행동으로 바꾸는 진정한 파워를 발휘하십시오. 부자들은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프로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돈이 불어나는 복리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매일 1%의 노력으로도 복리의 힘을 이용할 수 있고 1시간 앞당겨 행동하여 투망 어업으로 성장의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구자에게 추천 도서를 물어보고 성장의 빅뱅 포인트를 찾으며 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은 넘어서되 정점은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기 피드백형 성장 마인드로 월급쟁이 체질에서 벗어나고 당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완성하는 스킬, 카드 3장을 준비하십시오. 상위 1%의 부자들이 실천하는 신의 법칙들을 따라하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동하는 바보가 되고 행동을 멈춘 순간 늙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해도 되고 경영자의 인터뷰를 공략집으로 삼으며 실천적인 기술은 동영상을 통해 배우십시오. 한정된 시간을 활용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백지화하며 미래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젊을 때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자발적으로 문제 있는 인생을 선택하고 토끼가 아닌 거북이처럼 추진하며 성공은 시간차로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비즈니스든 투자든 치명상은 피하고 주위의 정보에 귀 기울이며 세미나나 교류회를 즐기려고 하지 말고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바꾸십시오.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돈에 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일하면서 투자도 하고 노동을 10억짜리 티켓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은 단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 움직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강력한 실전, 투자 비법들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진짜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그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챕터 6 일반인은 모르는 부자들의 숨겨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법. 여러분은 혹시 모든 돈을 주식에만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은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부자가 되는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투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상가 건물, 오피스텔, 토지에 투자합니다. 특히 개발 예정지 주변의 토지는 5년 후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 역시 강남의 한 골목에 있던 낡은 건물을 5억에 사서 3년 후 25억에 팔았습니다. 이런 기회는 주식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투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만 보지 마십시오. 베트남,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 시장에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지금의 한국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30년 전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수백 배의 수익을 거뒀을 것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 투자입니다. 금, 은, 구리, 리튬 같은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최고입니다. 특히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필수 재료입니다. 리튬 관련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알트코인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같은 코인들은 미래의 인터넷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사업 투자입니다. 직접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액으로도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수십 배의 수익이 가능하지만 실패 위험도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챕터 7월 1,000만원 수익 달성하는 단타, 매매 완전 정복법. 이제 구체적인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타 매매로 월 1,000만원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루 10만원 벌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루에 300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열리지만 진짜 기회는 9시 5분부터 9시 15분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하루 종일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급등주를 찾아 매수하고 30분에서 1시간 후 매도하면 5%에서 2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급등주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평소의 3배 이상인 종목을 찾으십시오. 그 중에서도 뉴스나 공시가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있으면 하루 이틀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급등 초기에 들어가면 위험하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수익이 적습니다. 저는 보통 첫 번째 상승 후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합니다. 5분봉 차트에서 양봉 3개 후 음봉 1개가 나올 때가 최적의 매수 시점입니다. 매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수익이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에 도달하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보통 5%에서 10% 수익이 나면 절반을 매도하고 15%에서 20%가 되면 전량 매도합니다. 손절매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수가 대비 3% 하락하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손실 여러 번보다
큰 손실 한 번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8 연수익률 500% 달성하는 중장기 가치투자 마스터 전략. 단타도 좋지만 진짜 큰 돈은 중장기 투자에서 나옵니다. 워렌 버핏이 50년간 연 평균 20%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면 놀라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치투자의 핵심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점적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나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좋습니다. 둘째,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셋째, 재무 구조가 건전한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이 많은 기업이 안전합니다. 넷째, 경영진이 우수한 기업입니다. CEO의 과거 경력과 경영 철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이나 신제품 개발 계획이 있는 기업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을 찾았다면 적정 주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PER, PBR, PCR 같은 지표를 활용하되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해야 합니다. 적정 주가보다 20% 이상 저렴할 때 매수하고 20% 이상 비쌀 때 매도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업은 비싸도 사야 합니다. 아마존이나 테슬라처럼 혁신적인 기업들은 항상 비싸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미래의 아마존, 테슬라를 찾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분산 투자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되 업종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IT 30%, 바이오 20%, 화학 15%, 금융 15%, 소비재 10%, 기타 10%로 구성합니다. 챕터 9 부자들만 아는 세금 절약과 자산 보호 극비 노하우.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 그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절약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난 종목과 수익이 난 종목을 적절히 정리해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 전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서 손익을 통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보호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증권사도 여러 곳에 분산해야 합니다. 만약 증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1억 원이 있다면 2개 증권사에 나눠서 예치해야 안전합니다. 해외 계좌 개설도 고려해 보십시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계좌를 만들어두면 국내 금융 시스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에도 일부 투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대책입니다. 자산이 많아질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집니다.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주식 증여는 증여세 절세 효과가 큽니다. 챕터 10 경제위기 때 오히려 돈 버는 역발상 투자 비법. 경제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과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경제위기 때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금을 충분히 준비해 두십시오. 위기 때는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이 나타나지만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평상시에 투자 자금의 30%는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둘째,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십시오. 위기 때는 좋은 기업도 나쁜 기업도 모두 떨어지지만 회복할 때는 좋은 기업이 먼저 오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R 같은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십시오. 셋째,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도 함께 보유하십시오. 경제위기 때는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달러로도 일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부동산 투자 기회를 노리십시오. 경제위기 때는 급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강제경매나 공매를 통해 시세의 60%에서 70%의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현금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해외 투자를 늘리십시오.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에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공포를 느끼는 것이 성공하는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실천하면 경제위기도 여러분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바로 저를 백만장자로 만든 진짜 비법들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